안녕하세요. 수인지원팀 장수빈입니다. 본 강의는 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조합의 예금 업무 변경 사항 및 체크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됩니다. 본 강의 내용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 규정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촬영된 내용으로 실제 규정 및 업무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추후 분쟁 및 민원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에 앞서 강의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수신업무방법서상 구성에 따라 금융소비자 구분부터 위법계약 해지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마지막에 조합창구에서 수행 체크하여야 할 사항과 전자금융지원팀의 제휴신용카드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할 예정입니다. 우선 금융소비자 구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소법 제2조에 따라서 앞으로는 거래자에 대하여 전문 금융소비자와 일반 금융소비자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전문 금융소비자에는 성인, 법인, 단체, 국가 정부기관, 금융기관이 있으며 일반 금융소비자에는 전문 금융소비자가 아닌 자로서 미성년자,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 금융소비자 중에 일반 금융소비자로 취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기타 등을 체크하여서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 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소법 제19조에 따라서 예금계약 체결 또는 계약 체결 권유 시 또는 금융소비자가 예금 상품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예금 상품에 대한 중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예금 상품의 중요 내용에는 첫 번째,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예금 상품의 가입 기간 및 만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설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자 지급 시기 및 지급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자를 월마다 지급하는지, 만기의 일시에 지급하는지, 요금물의 경우는 결산 분기마다 지급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예금 상품 관련 이율이 있습니다. 예금 상품 관련 이율에는 계약 이율, 우대 이율, 만기 이율, 중도 해지 이율, 만기 후 이율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계약 해지 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예금 상품 관련 제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 더 적금의 경우는 감액 및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예금 상품별로 제한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부대 비용에 대하여 설명하셔야 됩니다. 부대 비용에는 통장 재발행 비용 또는 예금 잔액 증명서 발급 비용 등이 속합니다. 일곱 번째, 연계 또는 제휴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하셔야 됩니다. 연계 또는 제휴 서비스의 설명 내용에는 제휴 서비스의 내용과 이행 책임, 제공 기간 등이 있으며 내용 변경 시에 사전 알림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알림 방법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앞에서 얘기한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사항 이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하여 꼭 설명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약관 등 서류 교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소법 23조에 따라 예금계약 체결 시 금융소비자에게 관련 상품의 약관, 핵심 상품 설명서, 상품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도 수신업무방법서상 약관의 교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있지만 금소법에 따라서 이 부분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예시를 들어 이파란 적금의 경우 예금거래 기본 약관과 적립식 예금 약관, 이파란 적금 특약, 이파란 적금 핵심 상품 설명서, 이파란 적금 상품 설명서 총 5종의 서류를 예금주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약관 및 핵심 상품 설명서, 상품 설명서를 미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금주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에 따라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기존 계약을 동일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동일 예금 상품에 대하여 계약 체결 전에 권유 시 관련 서류를 이미 교부한 경우에는 대상 서류를 미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당권유 행위 금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소법 제21조에 따라서 예금 상품에 대하여 부당권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부당 권유 행위의 종류에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것과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의 내용을 알리는 것, 또한 예금 상품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지 않는 것, 그리고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않고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다섯 번째, 객관적인 근거 없이 우리 예금 상품과 타 금융 상품을 비교하는 경우. 여섯 번째,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금 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존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 해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계약 해지는 금소법 제47조에 따라서 조합에서 중요 내용 설명, 부당권유 행위 금지 등 금소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의 해지 시기는 위반 사실 인지일로부터 1년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중에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위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예금계약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조합은 금융소비자로부터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락 여부 및 거절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 해지 시 기한부 예금의 경우는 중도 해지 이율이 아닌 특별 중도 해지 이율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창구 등 대면 채널에서 예금 업무 수행 시 꼭 체크해야 할 조합 필수 체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 필수 체크사항은 조합거래 신청서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서 첫 번째,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융소비자 구분에 대한 값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 내용에 대하여 꼭 설명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예금 상품과 관련한 예금거래 기본 약관, 종류별 예금 약관, 상품별 약관 또는 특약을 교부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가입하려는 상품과 관련한 핵심 상품 설명서와 상품 설명서를 교부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중요 내용 설명에 대한 자서 및 약관 수령 여부를 조합거래 신청서 뒷면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구분값 및 중요 내용 설명에 대한 부분, 약관 수령 여부에 대한 부분을 전산에 필수적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조합거래 신청서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금융지원팀 요청사항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휴신용카드 모집대행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금융상품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할 때 상품의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조합 임직원께서는 모집인으로서 제휴신용카드, 일반 지류 신청서 등을 작성할 때 상품 약관 및 핵심 설명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설명한 후 확인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모집인은 신청인이 계약할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 서식 중 핵심 설명서는 카드 계약의 주요 내용만을 선별, 요약한 것이므로 약관 및 상품 안내서 등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제휴 신용카드 계약 체결 권유 시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 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휴 신용카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금융상품을 비교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비자로부터 계약 체결 권유를 요청받지 않고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권유를 하는 경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받은 소비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권유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 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